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장마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름이 시작되면서 비가 그쵸. 많이 오는데 네. 끝나가는데 지금 비가 와서 여름에. 네. 우리 농산물에 상당히 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햇빛의 양이 적으니까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보면 산에는 굴참나무인가요? 예. 그게 많이 죽어가고 있답니다. 병들어서. 어. 굴참나무 속을 보면 굴참나무 이만하잖아요. 예. 그 속에 구멍이 막 이런 것들이 축축축축 나 있어요. 보면 막 징그러울 정도로 구멍이 세게 나 있는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소나무 죽어가듯이. 오, 이제 네. 추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네. 늦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금년이 좀 일본 다사다난하죠. 예? 다사다난해 여러 가지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 농촌이라도 탁 풍년이 들어야 될 텐데 말이지. 여러분 혹시 농업 경영인이란 네.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오, 나는 시골인데 널 들어보는 말이고. 농업 CEO는 들어보셨나요? 물론요. CEO, 예. 예. 아, 예. 저는 솔직히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초대 손님이 바로 이 농업 CEO란 말을 처음 창조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예. 궁금하네. 궁금하시죠? 모셔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 전 장관님이시죠? 우리 장태평 장관님 어서 모시겠습니다. 오십시오, 장관님. 너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얘기하지. 가운데 앉으시면 가운데. 됩니다. 예. 아, 그래요? 자리 이렇게 바뀝니다. 장관님 요새 네. 근황은 좀 어떠세요? 예, 요새 제가 장관 그만두고 네. 만든 그 더 푸른 미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저기는 농민들 경영 교육 시키는 건데 야. 특히 저는 우리 젊은 농업인들에 대해서 예. 정말 경영 마인드가 제대로 예. 잡혀가지고 예. 농업 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음. 앞으로 우리 좀 농업 경영인 중에 뭐 어떻게 성공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몇 사람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김홍국 회장 하림 예, 예, 예. 이런 분이 아주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다 길러가지고 예.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런 어떤 여러 좋은 그 농업 CEO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 꿈입니다. 아. 영 파머스 클럽도 얼마 전에 예, 바로 그런 이제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저는 한 10년여 이렇게 노력을 같이 클럽 활동을 하는 네네.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100여 명이 예. 한 사람당 100억 이상 예, 그런 예. 매출을 하는 네. 예. 농업 경영인으로 예. 좀 키워보자. 예. 근데 영 파머스 클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영인데 몇 살이나 돼? 아, 왜냐면 시골 구체적으로. 가보면 제 나이 또래도 거의 없습니다. 제 나이 또래도. 제가 이제 원래는 한 30대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30대로 제한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없습니다. 예. 그래서 45세까지. 45세까지. 예, 예. 그래서 일단 거기 이제 가입이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10여 년 같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55세, 예. 뭐 60세 이럴 때까지 계속해서 같이 예. 활동을 하는 거죠. 야, 그건 젊은 거 맞습니다. 예. 제 고향에 가면 네. 저희 마을에 제일 젊은 친구가 저보다 1년 선배니까 52입니다. 예. 52이 제일 젊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애기 울음소리가 그쳤다. 예, 이런 예. 얘기를 하죠. 그래도 좀 이래 변해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예. 한국 벤처 농업대학교 예. 그런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면서요. 예, 거기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예. 그 우리 그 이제 전번 그 제가 장관할 때 예. 네. 차관하고 있었던 민승규 차관이 예, 예.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10여 년 전에. 예.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어떤 농민들한테 새로운 희망 예. 그리고 경영 기법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자유스러운 민간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죠. 성인 교육. 아, 전 장관님 이것도 만드신 줄 알았는데.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예. 그 지금 이제 농어촌에 그래도 최근에 예.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저는 이분들이 네. 우리 농어촌에 새로운 어떤 그
분위기도 만들어내고 네. 이분들은 경영 마인드가 상당히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많은 역할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네. 우리 장관님이 공직을 그만두실 때 네. 그때 제가 우리 장관님께 컨설팅을 소개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컨설팅 공부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농림부 장관으로 가셔가지고 농림부에다가 소위 경영을 도입한 컨설팅을 도입한 첫 장관이 되셨어요. 와, 어마어마한 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이 어떤 이제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뭐 마찬가지요.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똑같은 리소스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좋은 산출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농민들이 저는 제가 이제 농업 부분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은 같이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 더 좋은 산출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렇죠. 그걸 못 하고 있는 점.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컨설팅 제도라든가 예. 여러 가지 요즘 제가 이제 ICT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죠. 예, 우리 농업 부분에도 예. 이 ICT를 도입을 해서 예. 좀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예. 그런 그 농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우리 ICT 그 융복합 학회도 있고 예. 저기가 학회 회장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네네. 또 예. 그런데 관심이 있는 기업들 모여서 협회를 구성을 했는데 네. 거기 회장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아, 바쁘시네요. 그래서 그 작가님. 네. 지금 두 단체는 예. 젊은 그 학자들하고 네. 젊은 그 기업인들, 농업 관련 기업인들이 주축이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저는 앞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저는 이제 농업에 대한 혁신 이러면 딱 한 가지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뭔데요?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 이것만 일단 하더라도 그러면 이 가격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저 재해가 있어갖고 그럴 수는 있지만 생산량만 일정 부분 예측을 하면 농민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수익이 예측이 되니까 좀 안정적인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어떨 때는 양파 파동도 나고 네. 어떨 때는 배추 파동도 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ICT를 도입한다면 그렇게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이 어려운 점은 똑같은 면적에 네. 이제 농작물을 심었더라도 예를 들자면 굉장히 풍년이 들면 네. 심지어는 뭐 2배 그 이상도 생산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농업 관측 제도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나 이런 걸 어떤 식부 면적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됐을 때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도 하고 뭐 이래 하지만 똑같이 심었어도 작년하고 똑같이 심었어도 네. 그쵸. 예, 기후가 굉장히 그쵸. 좋고 이러려면은 이제 잘 되지 아까 네네. 말씀하신 예를 들면 올해 추석이 가까워져 있는데 지금 더 가까이 지금 추석이 와 있는데 이 지금 그 비가 계속 오고 있고 이러니까 네. 수확이 이제 굉장히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수확기에 날씨가 아주 좋으냐 나쁘냐 그 며칠 상관해도 생산량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정부나 농협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우리 농민들이 생산을 했을 때 그거를 제값에 완전히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많이 생산이 됐을 때 예. 그랬을 때 그거를 수매를 해서 비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는 이렇게 재해를 입었거나 흉년이 들어서 또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면 그거를 보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또 해야 되죠. 요새는 더구나요. 네. 빅데이터가 상당히 발전돼 있어가지고 그러한 농산물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도 상당히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는 예. 가능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은 농작물도 특히 이번에 이제 쌀 관세화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이제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이슈로 등장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쌀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소비량이 매년 이렇게 줍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소비량이 이제 70kg가 깨지고 69, 67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져요. 네네. 근데 아, 인근에 이제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보면 네. 50 몇 킬로 이런 식으로. 50. 그래서 예,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가면은 네. 인구도 약간씩 감소가 되고 있고 예, 예. 또 식생활이 바뀌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쌀의 소비가 줄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쌀에 의존하는 게 20% 가까이 됩니다. 농민들의 소득이. 네. 그래서 지금 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음. 그래도 소비가 주니까 현재 공급량으로 보면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생산을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다른 작물로 소득 작목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네. 이런 길을 터줘야지 계속 쌀값을 유지해주고 네. 쌀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데도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경제 논리 얘기를 하면 네. 너무 차갑다. 그쵸. 농업이 이래 네. 불쌍한데 네. 이거 좀 도와줄 생각은 않고 이게 무슨 경제니 기업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느냐. 그렇지만 이 어떤 세상의 원리라고 그런 거는 냉철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쌀은 41만 톤 우리가 매년 의무적으로 관세를 수입해야죠. 관세를 네. 못 가는 바람에 20년 동안 쌓인 의무 수입 물량이 41만 톤이에요. 매년 41만 톤이요. 그렇습니다. 네, 매년. 그러니까 그거를 현재 상태에서는 예. 우리 소비량의 9%예요. 예. 네. 예. 근데 아까 내가 소비량이 준다 그랬잖아요. 예. 네. 줄면은 10%, 그렇죠. 12% 이렇게까지 이제 이게 증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은 생산대로 많지. 예.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지. 예. 그렇게 되면은 쌀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어렵지만 예. 쌀에 대해서 빨리 관세화 도입을 하고 예. 관세를 높여서 예. 이 못 들어오도록. 예.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일찍이 관세화를 했는데 종량세를 예. 도입해서. 네. 그 관세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지금 500톤 정도밖에 안 돼요. 500톤이요? 예.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도 지금 관세화를 하면 관세율을 300%, 400% 이렇게 할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큼 붙여서 들어왔을 때 가격 경쟁력이 안 됩니다. 일본이 처음에 500% 관세를 매겼어요. 그 정도 됩니다. 이제 네, 종량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네. 그 현재 상태에서 하면 한 400% 된다고 해요. 계속 내려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되죠. 예. 대만도 좀 비슷하게 좀 네. 했고요. 필리핀은 지금 유예를 연장하죠. 네. 이제 필리핀의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쌀이 소비량 어떻게 보면 약간 풍년만 들어도 훨씬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럴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네. 시기에 와 있는 거고 필리핀은 쌀을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 쌀 수입 국가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네. 어차피 수입을 하니까 필리핀 수입 국가였어요? 그렇습니다. 와, 그 이모작 삼모작 하는 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모작 삼모작을 해도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이, 환경이나 생산성이나 와. 이런 점에서 수입국입니다. 여기는. 아, 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아, 당연히 그러니까 수입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사실은 네. 거기 좋은 땅이 많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어떤 분들도 거기 가서 쌀 농사를 짓겠다 하는 분들도 심지어 있어요. 네. 와. 그런데 거기에 평균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훨씬 낮으니까 예. 똑같은 면적의 땅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생산하는 거에 예를 들자면 한 반도 안 되는 그런 아. 생산성을 가진 거죠. 땅도 굉장히 넓을 텐데. 그렇죠. 좋은 땅이 많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모작, 삼모작도 가능한 환경이 좋지만 예. 생산성 아. 바로 경제죠. 그쪽도 기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거네. 그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음. 늘 우리 농민들한테 예. 네. 저는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령 중국하고 FTA를 한다. 그러면 야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면 정말 큰일이다. 뭐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분명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땅값도 높고 인건비도 높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농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유기농 뭐 채소. 그렇죠. 예. 뭐 양돈, 예. 양계 무슨 예. 이런 저기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경쟁력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수준도 높고 자금도 어느 정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는 좀 고부가 가치 농업을 해서 오히려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값싼 농산물은 저는 수입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네. 그걸 가공해서 그러면 이 어떤 가격 저희가 비용이 낮아지잖아요. 예. 그거를 수출을 하면은 예. 경쟁력이 아주 높죠. 과거처럼. 그럼요. 그러면 중국 같은 데서 우리 식품에 대한 경쟁력이 아주 높거든요. 우리 그 예를 들면 분유라든가 어떤 네네. 과자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뭐 싹쓸이 하다시피 그렇습니다. 갖고 간다면.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예. 빨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예. 우리 농산물만 어떤 이렇게 폐쇄적으로 고집하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우리 실력이 있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중국이나 동남아가 다 우리 시장이다. 예. 아. 예, 우리 앞마당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장관님 저는 장관님 농업에다가 그 경영을 도입하시고 또 농업 CEO라는 개념도 도입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농공상 융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경영에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이제 고부가치 산업 바뀔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들어야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그 역할을 한번 강하게 좀 밀어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요즘 네. 이 젊은 학자들 네. 또 젊은 이제 기업인들하고 같이 이 농식품 ICT 융복합 학회 협회 이걸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회장을 예.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 기술도 어느 정도 향상이 돼 있고 또 농업을 이제는 농업을 생산하는 생산 쪽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생산한 거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ICT 융복합을 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종자를 골라낸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는 ICT로 다 합니다. 그러면은 심었을 때 발화율이 옛날에는 7, 80%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거의 95%나 100% 이래 되거든요. 그 생산성이 굉장히 높죠. 또 좋은 종자를 고를 수도 있고 또 그 재배를 하는 가운데서도 ICT 융복합을 하면은 습도 조절, 온도 조절 또는 여러 가지 영양 상태 이런 네. 것들을 이 체크를 계속 해가면서 최적의 상태를 마련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생산성이 뭐 심지어는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도 그렇게 늘리고 그걸 가공하고 유통시키는 기술 이런 거를 이 가미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인구도 훨씬 많고 이런데 네덜란드하고 비교하면은요. 네. 네덜란드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저 농식품 수출을 한 800억 달러 이상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80억 달러 전 이래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농식품 분야에서도 우리가 한 지금 수입은 역조가 거의 한 160억 달러 되니까 거의 300억 달러 가까이 수입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역조를 사실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도 우리가 뭐 150, 60억 달러 역조가 났을 네, 때 네. 농업 부분 역조가 딱 그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농업 부분도 이제 수출도 좀 하고 예, 실력이 됩니다.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좀 해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간 항상 바쁘게 지내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예. 뭐 여유는 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없으세요, 별도로? 아 저도 뭐 보이지 않게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예. 계시죠. 저는 이제 저 시간 되면 이제는 네. 그 좀 어느 정도 사회 지도자들이 이제 봉사하고 어떤 후계 세대를 기르는데 네.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이제 혈액암협회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백혈병 네, 예. 어떤 그 환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 네. 그다음에 이제 성인 교육
교육하는 또는 우리 젊은 청소년 교육하는 이런 데 좀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늘 하여튼 바쁘십니다. 뭐 언제든지 안 바쁜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예. 저는 늘 그러나 일을 보면 어떤 핵심 급소라는 게 있잖아. 여기 네네. 제목이 촉인데 네네. 그런 거를 이렇게 발견해내는 그런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시에는 좀 쓰고 계십니까? 예, 시인이신데. 예. 시도 조금씩 쓰고 있고 예. 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국장은 소설가신데 네. 시인하고 소설. 시집을 3편이나 발간하셨죠. 엄청 많이. 네. 평소 시를 즐겨 보시죠? 이제 이 시를 이제 보기도 하고 어떤 네. 시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도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통찰하고 관조하는 그런 시간도 같지만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아마 그런 시를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벌써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지났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그럼 바쁜 시간에 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또 좋은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농업에도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